네, 이따 나누지 못한 질의응답은 토론회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로 웨이스트를 위해서 다회용 용기 공공용부터 기본 수요를 창출하자는 제안, 그리고 재사용 업사이클 센터 구축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해서 짧은 시간 내에 수학경제의 길이라는 주제를 발표해 주신 홍수연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지정토론 시간입니다. 지정토론은 지정토론을 위해서 발표자 및 토론자분들은 명패의 성함을 확인하시고 앞쪽에 지정된 토론의 좌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착석을 위한 정돈이 있겠습니다. 지정토론은 지정된 토론자 3분이 각 10분씩 주제에 맞는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세활용 활성화라는 큰 주제에서 세부 영역의 주제로 지정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지정토론부터는 오늘 토론회 좌장 사단법인 상생나무의 정충복 상임이사님께서 토론 운영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상생나무의 정충복입니다. 사실 지금 기후 변화는 이제 더 이상 인류가 회피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또 그리고 비용의 문제로만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절박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은 우리 동네에서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이 굉장히 유용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우리 동네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실천을 해나갈 것인가, 행정과 민간이 어떻게 좀 협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초점이 맞춰서 오늘 실질적인 우리의 고민들을 좀 담아보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홍선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안들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민간 생활용과 관련해서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중장기적으로 고민했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한결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데 좀 수월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주제 발표를 해주신 먹고시 장순학과 박동국 과장님의 주제 발제와 그 다음에 주제 발표까지 좀 들어봤고요. 그리고 또 한편은 이제 우리가 생활용의 가장 중요한 틀은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잘 버리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 재사용되기 위한 루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행정에서 이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와 직결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된 잘 버릴 수 있는 대출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주제로 먹고 시위의 김한필 의원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참 재밌는 제목입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결국은 실천의 문제죠. 네, 처음에 뒤에 보일까요? 책자 있으시면 책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게 먹고시 생활쓰레기의 성상 자료입니다. 2012년도에 한국산업기술원 시험원에서 조사했던 자료인데요. 먹고시 쓰레기, 저희가 버리는 쓰레기죠. 저희가 버리는 쓰레기가 어떠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보면 불에 타는 쓰레기와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로 간단하게 구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비닐, 플라스틱, 종이, 목재, 섬유, 음식물, 그 다음에 불용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아까 박동구 과장님께서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먹고시는 전처리 시설이라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께서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시면 전처리 시설에서 그 쓰레기를 분리를 해줍니다. 저희가 일단 처음에 분쇄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타는 쓰레기, 타지 않는 쓰레기가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 타는 쓰레기를 수분을 뺀 다음에 언론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우리 나주에 있는 발전소, SRF 발전소로 보내서 태우게 되는데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가동 실적 그리고 그 처리 실적을 보면
아래 표에 보시다시피 간입량과 처리량이 나와 있고요. 91페이지 가주시면 건조기 투입량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나마 태울 수 있는 쓰레기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목포시 쓰레기 같은 경우에 폐기물 함수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이 수분율입니다. 젖어 있다는 표현이죠. 함수율이 벌써 40%, 45%, 47%를 넘어갑니다. 그 다음 불용물 같은 경우 2017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우리 시민 인식 개선이 가장 필요합니다. 젖은 쓰레기가 들어가는 만큼, 많은 만큼 저희가 사용해야 할 그냥 합쳐서 버리는 겨우 2종류의 분할만 되어 있는 그런 분리수거함이 있는데요. 앞으로 그게 다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 2012년부터 2017년, 18년, 19년까지의 자료인데요. 앞으로 그게 다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한 5종류에서 7종류까지 세분화해서 분리배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죠. 9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96페이지를 보시면 타지역 사례 기준입니다. 경주시 같은 경우에 마을에 한 100여 개소의 분리수거함 공동 집화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가장 필요한 게 목포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시설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분리배출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일반 단독주택 그리고 일반 개인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버릴 곳이 없어요. 버릴 곳이 없다 보니 결국은 모든 걸 합쳐서 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건 옆에 우리 박동우 과장님 계시지만 결국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시민들이 잘 버릴 수 있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함께 할 수 있는 걸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제공을 하지 못하면서 그냥 정책적으로만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보다 잘 버릴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저희 목포시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일자리 부분으로 해가지고 많은 예산들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분들께 일자리를 제공을 함으로써 또 보다 나은 또 부가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목포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정책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우리 홍수열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회용 비닐봉투를 줄이자는 건 아주 좋습니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목포시에서 5리터짜리 재사용 봉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모르세요? 이 재사용 봉투라는 건 저희가 그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잖아요. 손잡이가 달려있는 쓰레기 봉투와 손잡이가 없는 쓰레기 봉투가 있어요. 매장에서 음식물류라든지 아니면 제품들을 구입하고 보통은 일회용 봉투, 비닐봉투에 저희가 담아주잖아요. 소규모 우리 매장 같은 경우에. 근데 5리터 쓰레기 봉투 보면 손잡이가 담아져 있어서 거기에 제품을 담아서 집으로 갈 수 있어요. 그 추후에 그거를 활용해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봉투. 기존에는 20리터부터 손잡이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아마 재작년 2020년도 하반기부터 목포시가 5리터 재사용 봉투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하반기와 작년 2021년도에서 약 한 5만 장의 비닐봉투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었거든요. 대형 매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소규모 매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비닐봉투 사용을 해서 물건을 이렇게 보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마 앞으로 정책적으로 해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포시는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용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구나. 결국은 저희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저희가 조금 불편하고 저희가 조금만 비용을 더 지불하면 추후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더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포시에서는
분리배출함, 예산이 분명히 많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초기에 그 예산을 투입하면 추후에 저희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 측면에 있어서 훨씬 더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같은 걸 받아야 하나요? 고맙던데.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그 과장님이 발표하신 자료를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억나세요? 우리가 쓰레기 봉투라든가 스티커를 발표해서 하는 자립도가 17.8%. 그러니까 목포시가 매년 100원의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준다면은 우리가 그 봉투라든가 판매해서 나오는 것은 17.8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 80%가 넘는 돈을 결국 별도의 재원을 태워서 예산을 또 써야만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재정 자립도가 낮은 목포시가 쓰레기를 줄이면 결국은 그 돈을 뭐 복지라든가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고민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단순히 이것을 캠페인 차원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아까 홍선 수장님이 제안하신 탄소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과 좀 연계를 한다면은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좀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동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 시민의 인식 제고와 그다음에 잘 버릴 수 있는 쓰레기 배출 시스템에 대한 고민들을 정영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토론자는 실제 그러면 우리가 잘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해야 되는 것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데 쓸모없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활용성을 높여서 쓰레기 자체를 발생을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사업들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하고 계시는 아름다운 가게 박신희 매니저님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름다운 가게 목포 화장실에서 일하고 있는 박세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잘 들리시나요? 네, 저희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목포 시민들과 저희 아름다운 가게 목포 화담점이 시민들과 어떻게 자원순환을 해오고 있고 또 앞으로 해나갈 것인지 이렇게 발표하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름다운 가게는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알시고 계시겠지만 전국에 약 107개의 매장이 있고요. 활동가들은 약 600여 명의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매장과 다양한 매장과 활동가들이 하나의 뜻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아름다운 가게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모두가 함께하는 나눔과 순환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라는 이 비전입니다. 어쩌면 각기 다른 활동가들이 이 비전 하나로 똘똘 뭉쳐서 활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비전 통해서 저희가 목포 시민들과 어떻게 순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는 나눔과 순환으로서 지구와 지역사회를 위해 어떻게 시민분들이 기증해 주시고 그런 기증을 통해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함께라는 키워드로 시민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물건의 자원순환과 재활용을 더 확장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프리하당이라는 플리마켓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라는 키워드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재활용과 재활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실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름다운 가게 잘 아시니까 아름다운 가게 소개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아름다운 가게는 간단하게 말하면 재사용 나눔 가게죠. 그래서 시민분들이 기증해 주시는 물건들을 저희가 다시 재판매하고 그 재판매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익들로 지역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눔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저희 아름다운 가게가 목포에서는 2004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목포 하남점 1호점이 오픈을 했었고 그 후 4년 후에 2호점까지 확장이 되어서 약 10여 년간 2호점으로 2개의 매장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작년이죠. 작년 가을에 목포 하담점이 다시 통합 오픈을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재오픈을 할 때 저희 목포 하담점이 친환경 지구살림 매장이라는 키워드로 오픈을 하게 되었어요. 전국에
저희가 오픈할 때만 하더라도 3번째 매장이었는데요. 조금 더 지역 안에서 친환경적인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보자라는 그러한 다짐을 담아서 제가 이렇게 지구살림 매장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발표 내용과는 약간 다르지만 또 목포 화담점이 조금 더 특별한 이유는 저희 가게는 자원봉사자들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자원봉사자셨던 이정숙 천사님을 기리면서 매월 9월 첫째 주 금요일에 저희가 이렇게 봉사자들을 기리는 나눔의 날을 하고 있고요. 이날 발생되는 수익금들은 저희가 또 지역아동센터에 나눔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 시민분들이 어떻게 기증을 해주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 이전 오픈이라는 좀 그런 이슈가 있었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약 2,500여 분 정도가 기증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기증해주신 물품의 건수를 가보면 약 74,000점 정도의 기증품이 모였고요. 이제 이를 저희가 탄소 절감 수치로 환산을 해보면 약 36만 킬로, 그리고 이걸 소나무를 몇 그루를 심었냐라고 수치로 판단을 하면 약 13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500명이잖아요. 저희 목포 시민분들이 21만 명이라고 봤을 때 1%의 시민들이 자원순환의 활동에 동참하고 계시고,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1% 안에 속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좀 더 정리를 해봤는데요. 2004년에 저희 목포 화담점 1호점이 오픈을 하고 나서 약 20년, 정확히 말하면 18년 동안 저희 목포 시민들이 얼마큼 기증을 해주셨냐라고 수치를 계산을 해봤더니 약 4만 명 정도가 기증을 해주신 걸로 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약간 생각해 본 것은 4만 명이잖아요. 20년 대략적으로 나누면 한 해에 2,000명. 그러니까 여전히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은 시민들이, 1%의 시민들이 늘 정기적으로 자원순환 활동을 하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이 수치를 정리하면서 저도 되게 많은 과제를 느꼈어요.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 순환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게 할 수 있을까,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아름다운 가게가 총 107개의 매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21년 한 해 동안 저희 전국 아름다운 가게 매장이 만들어낸 그 재활용으로 인해서 탄소 절감 수치를 계산한 논문표가 이제 여기 화면과 같이 있고요. 약 4,500만 그루, 그러니까 1인당 한 그루 정도의 나무는 우리 가게를 통해서 심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늘 이렇게 재사용품을 판매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이웃들에게 나눔 활동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벌었던 것으로 올해 1월에 저희 목포시 시민들 50가정에게 나눔 보따리라는 나눔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건 정기적으로 하는 나눔 활동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희망 나눔이라고 해서 지역 안에서 친환경 활동을 해나가거나 캠페인을 하고 싶은 단체들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또 해나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올해 2022년에 저희 목포 시민 단체 중에 한 곳이 또 이렇게 친환경 활동을 하겠다라고 지원을 해주셨고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아름다운 가게가 늘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즐겁게 기증 문화에 자원순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고민하고 활동가들끼리 모여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특별히 조금 더 기부량을 늘리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내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기증을 통해서 좀 나눔할 수 있는 활동들을 목포시와 함께 좀 확장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책자에는 특별히 기부되는 물품들을 이렇게 좀 넣어놨으니까요. 보시고 집에 이런 거 기부하면 좋겠다라고 싶으신 거 있으면 제 매장으로 가지고 와주시면 제가 잘 즐겁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 시민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재활용 문화, 수활용 문화를 확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프리하당이라는 플리마켓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아름다운 가게 목포 하남점이 재오픈을 하면서
재활용 관련된 활동가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시민들과 친환경 활동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저희가 첫 번째 회의를 했었어요. 그때 약 6분 정도가 모였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좀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는 플리마켓을 열어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어가고 있는 중에 마침 지역에서 또 친환경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점점 많은 시민분들과 함께 저희가 재활용 장터라는 프리하당이라는 플리마켓을 기획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걸 다 함께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안내판 같은 것도 좀 가구를 재활용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뭐 슬로건 같은 거를 표현하는 그런 상징물들도 최대한 재활용 박스를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박스에다가 매직으로 칠하면 또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종이 테이프를 또 활용을 하기도 했고요. 좀 이런 식으로 시민들과 함께 만들었는데 특히 홍보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코로나 시국이기도 했고 또 그 공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제약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할 수 있는 방법 안에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그 결과 저희가 11월 6일 날 프리하당이라는 재활용 장터를 열 수 있었고요. 시민 셀러분들이 이렇게 재활용 셀프 간판을 만들어서 참여를 해주시고, 이제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에서 친환경 소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코너도 있었고요. 특별히 저희가 하면서도 놀랐던 게, 행사를 약 4시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그 4시간이 지나고 행사장 정리를 하는데 저희가 50m 봉투의 절반도 되지 않는 쓰레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쓰레기가 없는 장터임을 알리고 이게 친환경 활동의 일환임을 알렸더니 시민분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축제나 행사를 할 때에 조금 더 시민들의 의식들을 좀 고치해 나간다면 충분히 다른 행사장에서도 이런 결과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목포시에서 이렇게 우유팩 순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어서 이날 순환 캠페인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유팩을 모았고요. 또 장바구니는 다시 한번 쓸 수 있도록 순환하는 곳을 마련하고요. 좀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가 다양한 시민들과 그 다음에 즐거운 4시간의 활동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프리하당이 남긴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주일 동안 시민셀러 30분이 모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고 물품을 어떻게 소진할까, 어떻게 나눌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4시간 운영하는 동안 그래도 아름아름 찾아오신 분들이 약 200여 분 정도 되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우유팩을 4시간 동안 모았는데 7kg의 우유팩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혼자 좀 모으기 어려웠던 것들을 이런 계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실천을 해보실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순환을 하기 위해서 모았던 장바구니라든지 뭐 용기를 가지고 오면 세제를 판매했던 그런 캠페인들은 전량 소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종이 쓰레기는 말씀드렸다시피 25리터 정도가 나왔고요. 또 시민분들이 물건 판매하시고 자체적으로 그 수익금을 기부하시거나 남은 물건들을 또 기부를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되게 저희가 하면서도 되게 놀랍고 즐거웠던 결과물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올해 또 프리하당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풀어야 되는 숙제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게 아무래도 공간 사용에 대한 제약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늘 고민이고요. 그리고 좀 지역 시민들 중에서 친환경 상품들을 만들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야겠다. 그리고 소개해야 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용기 내 캠페인이라든지 우유팩 순환 캠페인처럼 시민들이 더 즐겁게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들을 확대해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좀 지속 가능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 자원순환 캠페인이나 활동들에 함께 실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저희는 아름다운 가게와 저희 샤빈샵으로 함께하고 있는 스몰액션과 월 1회 정기 플로깅을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 달에 한 번씩 플로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올해는 1월 25일 저희가 서산동 보리마당에서 하려고 계획 중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 매장이 친환경 지구살림 매장으로서 시민들과 어떤 캠페인을 해볼까 고민하다가 지금 2월 한 달 동안 폐기름, 유통기한이 지난 기름이나
혹은 좀 쓰다 남은 기름들을 저희 매장으로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친환경 비누로 교체를 해드리는 순환 캠페인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월 시민들이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들을 저희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순환 경제와 그런 재활용, 재활용 문화를 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저희가 나눔 교육을 목포시 교육지원청과 함께해서 올해는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름다운 가게에는 그 생활용 업사이클링 그 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키트를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자연스럽게 생활용과 재활용의 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런 체험 교육도 준비를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계시는 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가게에 문의를 해주신다면 제가 또 열심히 교육을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아름다운 가게가 목포 시민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들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박신님께 고맙습니다. 아마 아름다운 가게 한 번쯤 다 기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공감도는 아주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한 통계에 보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안 쓰는 물건들로 인해서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각 가정마다 1채만 8평 정도 된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집값이 매우 비싸죠. 평당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이 시대에 한 2천만 원의 돈이 사실 쓰지 않은 물건의 잡동사니로 인해 가지고 그 공간을 쓰지 못한다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봄맞이를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집을 안 쓰는 물건들 전부 들어내시고 아름다운 기부도 하시고 또 연말정산 혜택도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그물을 특히 목포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그물 생산하는 업체들도 있고 사용하는 업체도 많죠. 근데 그 그물들이 짜투리가 버려지게 되면 다음으로 쓰레기가 되는데 그것들 좀 업사이클해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몰액션의 정태영 대표님의 사회를 들어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몰액션의 정태영이라고 반갑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는 이제 되게 저희 스몰액션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는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처음에 저는 저희 팀을 소개할 때 바다를 살리는 작은 행동 큰 변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를 많이 했어요. 저희 그 처음 멤버였던 세 사람이 원래 목포의 바다를 되게 좋아해서요. 되게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이 바다 해안가 너무 이쁜데 버려진 쓰레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쓰레기들을 먹고 죽은 바다새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바다새들을 묻어주고 또 해안가를 청소하다가 이런 좀 많이 버려진 바다 그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떻게 재활용하면 잘 또 쓸 수 있을까, 재밌는 일을 또 해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보여드리자면 이 바다 그물, 노란색 장어자리 그물을 주워서 수직 선별 세척해서 파우치나 가방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일로 저희들이 처음 그 스몰액션 활동을 시작했어요. 이게 저희들이 크라우드 펀딩들을 하면서 제품으로서 많은 호응을 얻어서 또 이렇게 사회적 기업 구사업 지원을 받으면서 또 이렇게 기업화가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고민에 좀 많이 빠졌어요. 이제 바다 그물을 이제 바다 쓰레기를 청소하고 또 바다 그물을 주워서 그걸로 제품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다시 바다를 청소하는데 뭔가 이렇게 패션 잡화를 만들어서 다시 판매를 하는데 그 패션 잡화의 재활용 교육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나요? 1%가 안 돼요. 1%가 안 되고 그 전 세계 모든 교통수단의 탄소 배출을 합친 것보다 패션 잡화에서 발생하는 그 탄소 배출량이 훨씬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저 바다 그물들 잘 수직선별 세척하면 분리수거도 사실 되는 건데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패션 잡화를 만드는 것이 과연 환경적으로 얼마나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따져서 이제 우리가 과연 긍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딜레마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사실은 이제 그물들을 모으다 보면은 이제 점점 편한 게 찾게 돼요. 이제 그냥 기증해 주시면은 그걸 좋아서 그걸 더 먼저 쓰게 되고 사실 버려진 것들을 다시 쓰지 않게 되는 그런 어떤 이 시장의 원리에 따라 저희들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사실은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적 기업을 하기보다 좀 다른 식의 방향 가보자. 정말 지구를 살리는 무엇인가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좀 이야기를 다시 해서 지금 저희 소개할 때 지구를 살리는 진짜 액티비티라고 하는 이름으로 스몰액션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라고 하는데 좀 강점이 있어요. 정말 지구를 살리는 그런 어떤 제품과 활동을 해보자. 근데 그 중에서 액티비티를 좀 얘기하면서 좀 활동에 더 초점을 맞추고 이 제품들이 뭔가 활동을 좀 보조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스몰액션의 제품과 활동이 정말로 지구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또 그대로 하기 위해서 많은 도전을 하고 있어요. 패션 잡화 브랜드로서 가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제가 기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기술 회사로 갑자기 이제 방향을 잡아서 많은 기술 특허도 지금 내려가고 있고 기술에도 좀 손을 대고 있어요. 그리고 온오프라인 제로웨이스트 스토어도 이제 아름다운 가게 안에 샤비샵으로 작게 열면서 이렇게 좀 환경에 대한 어떤 활동들을 더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흔히 다른 저희와 같은 업사이클링이나 리사이클링 회사들이 그렇듯이 뭐 항상 수치로 뭔가 보여드리려고 하죠. 페트병을 환산하면 저희들이 재활용한 플라스틱이 6,560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환경 영향력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러한 어떤 수치도 되게 좋지만 저희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저희들의 가방이나 파우치 등을 구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어떤 정말 환경적인 영향력을 잘 생각해서 만든 그런 제품들을 사주시면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활동들을 한다. 그 수익금으로 정말 저희들이 바다를 살리는 지구를 살리는 활동을 한다 이런 것들을 좀 생생하게 보여드리려고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저희들 제품 구매해 주시거나 저희들과 협업을 해서 바닷가로 나가서 청소를 해주고 계세요. 특히 이제 사회적 기업 중에서 언더독스라고 하는 교육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서울에서 하는 이제 사회적 기업인데 사회적 기업 창업가들을 기르는 사회적 기업이에요. 이제 거기 들어가 있으면서 다른 이제 목포만 하더라도 정말 넓고 크지만 목포 밖에 나가서 서울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군산 혹은 그 강원도에 있는 여러 환경 활동가 혹은 사회적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세제 공동체라든지 비누 만드는 활동, 비누 만들어서 같이 가져가는 활동을 하기도 하고, 강원 삼척에서 바다 쓰레기 줍는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목포를 오가면서 많은 활동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목포에서의 경험 막 이야기하고, 또 그분들도 저희 자신들의 경험도 공유를 하면서 목포에서 같이 뭔가 일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스몰액션의 최종 목표는 정말로 이제 무더기로 버려지는 바다 쓰레기, 플라스틱, 그물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서 정말 원단 및 기타 부자재로 한 어떤 그런 가방을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 길이 아직은 되게 너무 먼 일이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저희들이 좀 이 사회적 기업이 아무래도 기업이고 또 시장에서도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패션 잡화로서 이렇게 좀 성공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잘하고 활동을 잘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패션 잡화로서 판매를 또 잘해야지 저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고 또 그걸로 이제 받아쓰기를 주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목포에서 나고 자라진 않았지만 목포에서 온 지는 한 3년이 됐어요. 원래는 목포에는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도시재생 일을 하다가 좀 일적으로 좀 도전적인 걸 하고 싶어서 어쩌다 보니까 목포에 와서 도시재생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목포에 대한 애정이 되게 많고 제가 이제 애정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뭔가 목포의 어떤 색깔을 좀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아서 사진 작가분들이랑 같이 목포를 막 다니면서 목포 사진을 찍고 거기서 어떤 이미지라든지 사진을 반영할 수 있는 많이 반영을 하곤 했죠.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은 제품들이 나왔고 지금 12개 제품들이 나와서 지금 판매나 크라우드 펀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바다 쓰레기 리추 저 노란색 장화건을 가지고 이런 약간 굿즈 형식으로 많이 만들었는데 굿즈가 아시다시피 뭔가 가방으로서 예쁘고 튼튼하고 좋아요. 근데 한번 사면 오래 쓸 수가 없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그런 어떤 바다금뿐만 아니라 리사이클링 원단을 사고 혹은 직접 생산을 해서 이렇게 좀 고도화된 제품을 만들어서 한 번 사면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말했다시피 이렇게 좀 제품 만들 때 리사이클링 원단을 쓰고 또 리사이클링 원단이 국내에 생산되지 않는 것들은 저희들이 직접 돈을 내서 없는 원단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들 가방에 부착을 함으로써 다른 가방분들보다 훨씬 더 자연에 더 도움이 되는, 환경에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방에 들어가는 이런 웨빙끈들은 보통 이게 그냥 일반 라이더는 10원이에요. 아닌데 50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은 돈을 내서 리사이클링으로 만들면 한 야드에 1,700원이에요. 거의 100배 넘게 비싸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돈을 투자를 해서 저렇게 리사이클 원액을 생산해서 가방에 부착을 어떻게든 함으로써 그걸 다시 또 비싸게 좀 가격 붙여서 함으로써 수익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유지가 쉽진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 저 가방 2개를 크라우드 펀딩에 내놨는데 하루 만에 1,000만 원이 팔렸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크라우드 펀딩이 계속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 1,700만 원 정도 팔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50만 원 정도가 적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자전거지가 펀딩 방송인데 꼭 150만 원을 채워서 서리풍기처럼 넘어야 되는 그런 초장 상황이고요. 그만큼 이제 업사이클, 정말 지구를 살리는 정직한 리사이클링이나 업사이클링 제품 만들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어떻게든 그런 약간 남다른 시도를 함으로써 목포에 있는 정직한 환경 사회적 기업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무모해 보인다고도 다들 하는데, 제가 이렇게 프라이트와 스타트업 분야들 사이에 팀바구니 뒤집고 들어간 어떤 경쟁력 있는 패션 작가가 되기 위해서 저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저와 같이 가방을 만드는 장인분들, 디자이너분들 같이 얘기를 항상 많이 하면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이렇게 원단을 저희들이 직접 생산을 하고 있어요. 조금 무모할지 모르겠지만 저런 바다 그물 모양을 본뜬 메쉬 원단, 저거 세탁만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저런 것들도 계속 생산해서 저희들이 내놓고 있고 그걸로도 제품 만들어서 어떻게든 손익을 이제 낮추려고 하고 있고요. 스퍼도 지금 내려고 준비 중인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정말 버려진 바다 쓰레기로 만들어진 어떤 이 원단을 가지고 다시 제품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 다시 바다를 청소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되려면 아직은 멀었지만 그래도 스몰액션이 계속 뭔가 도전적인 것들을 해나가면서 목표에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약간 너무 먼 얘기, 한 10년 뒤에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뭔가 이렇게 스몰액션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냥 다양한 액티비티, 환경관대 액티비티와 제품들을 다 묶어내는 그런 플랫폼 만들고 싶다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너무 먼 얘기, 아직 너무 먼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갈 길이 너무 멀고요. 이건 약간 75% 달성적으로 말하고 다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약간 잘 보이려고요. 지자체라든지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사실 너무 멀었고요. 그래서 오늘 고객분들이 진짜 믿고 내가 산 물건이 정말 오래 쓸 수 있고 지구를 살린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장표에 싣질 않았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막 개발하고 있는 게 녹는 실이에요. 패션 작가가 재활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용해사라고 하죠. 용해사인데 다 녹는 실은 아니고 한 절반만 녹는 실을 만들어서 가방을 쓰고 버리면 특정한 용액에 녹여서 이렇게 가방을 뜯어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벨기에에서 이미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참고를 해가지고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지금 도시 하당인 아름다운 가게 안에 소모레이션 스토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들의 가게들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되게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다양한 환경과 관련된 어떤 상인분들이나 아니면 셀러분들이나 아니면 환경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지만 알고 보니 환경에 관련된 것들을 만들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과 같이 그분들의 물건을 저는 진열하고 판매하고 하고 있고, 또 요즘에는 학교나 지자체에서 저희들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제로 웨이스트 저희 가게를 많이 찾아서 단체 구매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기 매출 약 월 400이라고 했는데 사실 평균 160만 원 정도고요. 딱 2달 정도 저희가 한 300만 원 그냥 좀 약간 있어 보이거든요. 저희가 해서 아무튼 그렇게 좀 교육이라든지 그런 어떤 지자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같이 구매를 해주시는 그런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저희도 좀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저희 일단 직원분, 디렉터라고 하거든요. 디렉터분도 모셔가지고 그분이랑 같이 저희가 본격적으로 제로웨이스트 스토어를 잘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 스토어에서 밀고 있는 건 세제 공동체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와서 제가 그러니까 이런 강의 시간에 어쩌다 아이디어가 나와서 결성이 됐는데 지역에 계신 이제 주부분들이나 자취하는 학생들 모여가지고 세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세제는 만들면 판매가 안 돼요. 그러니까 허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자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원하는 만큼의 생탁세제, 주방세제를 만들어서 이제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남은 것들은 기증도 하고 그런 식의 어떤 세제 공동체를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한번 미팅을 한번 했고 본격적으로 한번 시범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플라스틱 없이 뭔가 다양한 어떤 생활용품들이 만들어지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랑 스몰 액션에 관심이 많이 가지신 어떤 재능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제목들이라든지 뭐 이런 옷 같은 걸 너무 잘 다루시는 선생님들은 또 저희들이 이렇게 또 모셔가지고 뭐 다양한 이 작은 행사 같은 거 열어서 수익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 교육청 앞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헌옷을 가져와 주시면 그 헌옷을 파우치라든지 에코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생활용품을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것들 저희가 교육청 앞에서 운영을 해봤었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활동들도 앞으로 계속 재밌게 해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 이 친환경과 관련된 일은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아무리 이게 잘하려고 해도 끝이 안 보이는 일이고, 저도 스몰 액션이 한 5년 더 튼튼하게 잘 버텼으면 너무 소용이 없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정도로 하루하루 앞이 좀 보기 어려운데 그래도 요즘에 그래도 관심 가져주시는 분이 많아서 힘이 좀 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먼 길 지금 좀 꾸준히 가는 게 저와 스몰 액션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